어린 시절 노래를 좋아하던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노래의 맛을 들이던 아이유. 자연스레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웅변대회 우승도 하며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행복하게 살던 것도 잠시, 어린 아이유에게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빚보증으로 인한 생활고였죠. 평범하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던 아이유는 단 한순간에 모르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매일 빚독촉을 받는 어두운 현실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너무 어둡고 무서웠던 아이유는 그래도 가족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견뎌나갔는데, 차갑디 차가운 현실이 아이유를 더욱 어두운 암흑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너무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더 이상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가족과 떨어진 아이유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전 집과는 너무 다른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른들은 어린 아이유에게 위로보단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좀 집이 좀 많이 힘들어졌을 때인데 엄마랑 아빠랑 이제 연락이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네 집에 가서 며칠 신세를 졌어요. 아직도 안 갔어? 쟤네 아직도 안 갔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잠이 덜 들었을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연예인 되기 전에 내가 백만장자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유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아이유는 할머니와 동생을 바라보며 견디고 또 상황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외부의 압박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아이유는 학교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이 벌로 노래를 시키게 됩니다. 식이라고 여기서 운동장에서 노래해봐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주현미 선생님의 짝사랑을 그냥 막 장난듯이 불렀어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화가 좀 나신 거예요. 노래를 못 불러야지 당연한 건데 네. 저렇게 즐기면서 막 자기가 막 흠뻑 취해서 막 이렇게 부르니까 선생님 화날 만도 하네. 그런데 이때 아이유의 노래를 듣게 된 선생님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아이유에게 체육대회 오프닝, 즉 공식적인 첫 무대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때도 한번 올라가 볼래?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한 며칠 후에 체육대회인데 무대에 서게 됐어요. 오프닝.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른 아이유는 긴장하거나 떨기는커녕 너무나 행복해하는 자신을 보곤 진짜 가수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와, 너무 기분이 좋고 이래서 아, 나는 무대에 서야겠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죠. 가수로 꿈을 정한 아이유는 곧바로 오디션부터 돌기 시작하였는데 의외로 모든 오디션에서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JYP부터 총 20곳 정도의 소속사 오디션에서 대부분 떨어졌다고 하죠. 오늘 무슨 분야 봤어요? 가수요. 가수요? 잘 본 것 같아요? 네, 연습하는 때만큼 나오고. 자신감이 있네. 자, 여기서 짧게 네.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던 아이유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한 소속사에서 합격 전화가 온 것이었죠. 아이유는 정말 행복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합격한 연습생인 아이유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생각보다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회사였지만 절실했던 아이유는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 결국 그 금액들을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기획사는 사기였고 어느 날 연습하러 간 아이유는 빈 사무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할머니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줬는지 그 노고를 알고 있던 아이유는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도 아이유는 여러 번 오디션을 봤지만 전부 탈락했고 또 그 사이엔 몇 번의 사기까지 추가로 겪어내면서 아이유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유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오디션을 보고 있었는데 이때 심사위원이었던 거미가 이를 좋게 보고 단번에 합격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시작된 아이유의 도전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죠. 연습생 생활에 들어간 아이유는 이미 준비되어 있던 실력으로 보다 빠른 시간이었던 10개월 만에 미아라는 곡으로 데뷔 무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16살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는 곡으로 실패하고 말았죠. 첫 곡이 실패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소속사와 아이유는 두 번째 곡부터 기가 막힌 변신을 꾀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힙니다. 부와 있잖아, 마시멜로우까지 정말 아이유에게 찰떡인 노래들을 뽑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린 나이에 이해하게 된 아이유는 금방 대중들의 마음을 훔쳐갔고 어느 순간 인기 순위에서 그녀의 이름은 상위권에 위치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유의 분홍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제야 어릴 적 아이유에게 꿈과 같았던 화목한 가정을 다시 얻게 되었죠.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다시 가족과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큰 힘을 얻은 아이유는 더욱 음악에 전념하게 되었고 이는 좋은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거의 노래방이란 노래방에선 아이유의 노래가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했죠. 마음이 편해지고 난 뒤여서인지 아이유는 끝을 모르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차트 1위를 찍어버리는 저력을 갖게 되었죠. 심지어 이때 전국을 난리나게 했던 좋은 날이라는 노래에 3단 고음은 수많은 가수들이 따라할 정도였습니다.
누군가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오디션을 보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선배들도 그녀를 따라하는 위치까지 오게 된 순간이었죠.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성공 가도를 달려온 아이유는 성인이 되었고 보다 성숙한 느낌을 담은 앨범을 디자인하고 또 역시나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그 앨범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뜻깊었던 앨범은 가요계 선배들의 음반을 리메이크한 앨범이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성공한 수많은 가수들이 성장함에 따라 초심을 잃어버리고 돈에 의해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에 반해 아이유의 이 앨범은 이미 정상에 올라 대중 모두가 선망하는 가수가 된 아이유에게 과거 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듣고 자랐던 선배님들의 노래를 리메이크하며 자신이 음악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느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울림은 기존 아이유 팬덤을 넘어 그 당시를 살았던 중장년층에게까지 퍼지게 되었고 이내 아이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 이후론 자연스레 모두가 그녀의 행보를 기대하며 그녀의 음악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유도 이 기대에 부합하듯 음악의 모든 것을 자신이 디자인하며 진정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시작했죠.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던 아이유는 음악을 넘어 연기로도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이라는 장르를 벗어난 다른 예술의 영역에서 꽤나 준수한 연기로 시작해 이제는 그녀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공감하게 되는 경지까지 오게 되었으니 말이죠. 특히 포르주사, 호텔 델로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선균과 함께한 나의 아저씨에서 그녀의 연기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자신 이지은의 인생을 주인공 이지한 역에 그대로 녹여낸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연예인이 되고자 했던 막연한 꿈을 꾸던 소녀가 이젠 전 세대의 팬들에게 꿈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연예인을 꿈꾸고 그 꿈으로 지금의 자신이 완성되었다는 그녀는 자신의 위치에서 오는 중압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팬덤 유에나를 과거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소통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